1170번 62번 75번 또 프린트는 없어? 너 왜 프린트 없냐? 아까 줬어? 665번. 어? 665번. 됐어? 이제? 그럼 책에 있는 거부터 할게요. 1170번 1170 많이 배웠네. 이제 다 거의 끝나가네. 다음 주에는 기말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무슨 요일에 봐요? 오늘이 화요일이지? 다음 주 화, 목 중에 그러면 화요일날 볼까요? 아니면 목요일날 볼까요? 목요일은 완전히 이제 방학 과정이 끝나는 날이고 화요일날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까지 끝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이 다음 주 화요일날 보는 걸로 하자. 범위는 거기 그 삼각형 그 삼각함수 활용 중에 삼각형 활용이 있는 데 있잖아. 거기서부터 끝까지. 모르겠어. 만약 이번 주 안 끝나면 목요일 날 볼게요. 공부할 시간 좀 필요하니까. 1170번 기본까지는 했네. 유형 4까지는 했네. 이렇게 돼 있고 요건 이제 등차 등비는 아니고 n에 대한 식이 더해지니까 계속 다른 숫자들이 더해지는 이제 그런 케이스이고요.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된다. 그러면 A50이 얼마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뜻이 되냐면 n 대신 1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n 대신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놈이 F1부터 해가지고 이만큼 더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숫자를 쭉 써보면 1부터 해서 n까지 그냥 대입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n 집어넣으면 여기는 an 플러스 1 여기 a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대입한 후에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항으로 지워질 놈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an 플러스 1이가 이쪽에는 a1 2에다가 요만큼이 더해지게 되죠. 근데 요만큼이가 얘잖아. 그러니까 여기 n제곱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A50을 구한다는 게 n 대신 49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으니까. 끝이야, 그거는? 그쵸? 362번 A1이 마이너스 62 그 다음에 A2 마이너스 58 그 다음에 AN 더하기 2 빼기 2AN 더하기 1 더하기 AN 요걸 만족하고 SN의
최소가 되게 하는 n은 얼마냐? 이거는 금방 알 것 같은데요? 요거만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게 뭘 나타내는 거지? 질문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1162번?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건 응? 기억해와야지. 필기된 거 다 있을 거고. 아 진짜로? 등차 수열임을 알아보는 모양을 3개 알려줬잖아.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d 이런 꼴이나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 아니면 등차 중앙관. 그러니까 요 말이 그냥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62고 두 번째가 마이너스 58이라는 건 공차 d가 4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62 그 다음에 공차가 4니까 음수 쪽에서부터 점점점 커지면서 양으로 변할 거니까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건 음수일 때까지만 딱 더한 거죠. 이제 양수가 되면서는 더해질수록 값이 다시 커지니까 최소가 된다는 건 음일 때까지. 그럼 일단 이게 일반항이라는 놈이 첫째 항 마이너스 62에다가 함수 빼기 1 공차 이렇게 되면 4n 마이너스 66 이렇게 되죠. 이게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게 몇 번째인지 찾아보면 n이 4분의 66보다 커야 돼요. 2분의 33 그러면 16.5가 되니까 17번째부터는 양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럼 나는 16번째까지만 더해야 최고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n의 값은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음 1175번 1175번은 A1은 1 그 다음에 AN 더하기 1이 요게 이제 곱해지는 거죠? 이때 이걸 곱해졌을 때 문제가 A1부터 차례대로 쭉 더해가지고 2022까지 더했어. 더했어. 근데 요거를 120으로 나눴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가 배운 구조 중에 첫째 항 알려주고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어떤 n에 대한 식을 곱해놓은 형태죠. 그럼 차례대로 대입해서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 차례대로 대입한 다음에 따로따로 곱하기 한다고 했죠. 다 정리됐을 거예요. 이걸 모르겠다면 힘들어요. n이 1이라면 n이 2라면 n이 3이라면 이렇게요. 그럼 n 빼기 1 대입하면 n 빼기 1 대입하면 n 빼기 1 대입하면 이제 이렇게 됐겠죠. 이제 이놈을 딱 변변 곱해버리면 이제 곱하기로 쭉 붙어 있는 거고 여기도 곱하기로 다 붙어 있는 거니까 약분으로 지워지는 놈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그러면 이제 AN이라고 하는 놈이 2부터 n까지 쭉 곱해진 건데 1은 곱해지나 마나 그냥 하니까 써놨다고 치면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자, n이 n 팩토리얼이니까 요 놈이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해서 2020 막았어 부러지는 걸. 미끄러져요. 분필이 습기를 다 흡수하나 봐. 쓰다 보면 여기를 이제 자꾸 만지기니까 습기 다 흡수해서 여기가 미끌미끌해.
2022 팩토리얼까지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얼마로 나눴대? 120. 나는 나머지. 그럼 120의 배수들은 나머지가 0일 거 아니야. 좀 눈치 안 채지나요? 5 팩토리얼 얼마죠? 이거 뭐 계산해야 알아? 120이죠? 그럼 6 팩토리얼은 120에다가 곱하기 6을 한 꼴이니까 이것도 120의 배수가 맞지? 7 팩토리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6 팩토리얼, 5 팩토리얼부터는 120으로 나눴을 때 어차피 나머지가 0인 것들. 그럼 나는 뭘 갖고 따지면 되는 거냐면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요만큼 숫자가 120으로 나눴을 때 얼마가 되는, 나머지가 얼마가 되느냐. 5 팩토리얼부터는 120, 120의 배수, 120의 배수 이렇게 가니까 그럼 이게 33이 될 텐데 이건 120보다 작으니까 나머지 역할이 되죠. 나머지는 33. 이걸로 이제 끝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에 665번을. 근데 665번이 있어요? 나 번호 잘못 들었니? 프린트에 665번이 내가 나눠준 프린트에 없는 거 같아. 예전 프린트야? 저번주에 받은 아주 처음에 나눠준 거? 나 그게 좀 문제가 없었어. 나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나눠준 거는 694번부터 나눠준 프린트. 아니야? 안 나눠줬어? 네. 아, 그럼 오늘 줄 거였어? 어디 보자. 아, 그러네. 네, 오늘 줄 거네. 이거 빼고. 그러면 문제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 질문한 거니 혹시? 아니, 그럼 저 프린트 좀 잠깐 줘봐. 어휴. 네, 줘봐. 민주 줘. 고마워, 민주. 665번 문제 쓰고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n-1제곱의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을 an이라 하자. 그래 놓고 나서 1부터 4까지 an. 그러면 요만큼 구하래요. 전달. 자, 그러면 이제 요게 A1이라는 게 뭐냐면 n이 1일 때이니까 n이 1일 때 1 집어넣으면 얼마죠? 3의 0제곱이 되니까 1이지. 1의 약수의 총합. 그럼 그냥 1이지. 자, n이 2라면 3의 1제곱 3이 되는 거니까 3의 약수는 1과 3이니까 약수의 총합은 4. 그 다음에 n이 3이면 3의 제곱의 약수 되니까 9의 약수니까 1, 3, 9 이렇게 되어서 13. n이 4이면 3의 세제곱 27이니까 1, 3, 9, 27. 그죠? 계속 등비수열 합으로 돼 있다고만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냥 더 할 수 있으니까 10, 30, 40. 그래서 57, 8 이렇게 되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뭐 만약에 이렇게만 돼도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이거는 지난 1학년 때 배운 내용으로 얘기를 좀 할게. 양의 약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양의 약수의 총합에 대한 거를 언제 해줬냐면 수학 하 경우의 수 배울 때 필기를 다 해줬을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연수 n을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했을 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쓴다고 배웠니?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이렇게 배웠고,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배웠냐면 요거에 대해서 a의 0제곱, a의 1제곱, a의 2제곱 해서 a의 알파 제곱 될 때까지 곱하기 마찬가지 b의 1제곱, b의 제곱해서 b의 베타 제곱까지, 그 다음에 1 더하기 c의 제곱해서 c의 감마 제곱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곱해버리는 거예요. 곱하기 A고. 이게 약수의 총합.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10개를 한다면 차례차례 이렇게 그냥 다 써가면서 하는 건 힘들 수 있고, 그러면 그냥 AN을 직접 구해버릴게요. AN이라는 건 3의 n-1제곱의 모든 양의 약수의 총합이니까 요걸 이용해 보면 이제 소인수들의 종류가 한 개밖에 안 되니까요. 3의 n제곱 빼기 1의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은 3의 0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해서 3의 n-1제곱까지 요만큼의 합이 AN이 되는 거다. 이게 AN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항수가 몇 개예요? n개죠. 그러니까 2분의 1에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아예 구해버릴 수 있다면 2분의 1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써주는 거고, 이게 만약에 4였으면 여기 또 이제 이것처럼이라면 4였으면 여기도 4가 되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2분의 1에 요거는 첫째 항이 3, 공비도 3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공비 항수 제곱 빼기 1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 쓰고 계산하면 되죠. 이게 만약에 4였다면 2분의 1에 여기 이제 4였으니까 첫째 항이 3, 공비도 3이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 공비의 항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 4까지 요만큼 계산한 게 아까 계산했던 43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요게 이제 665번 문제예요. 됐어? 좀 싹 지울게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라. 이거 배운 내용을 또 쓰고 또 쓰고 해야 되니까. 나왔으니까 썼어. 자, 이제 오늘부터는 유형 5번부터 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잘 들어. 교육과정이 수열이 선배들에 비해서 약간 축소가 됐어. 그래서 예전에 선배들은 다뤘던 수열을 다루지 않아. 근데 이렇게 점화식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꿔서 출연을 해서 예전에는 지금 문제에 해당되는 한 문제가 아예 유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 문제 몇 개, 또 요 문제 몇 개 돼 있는데 지금은 축소되다 보니까 그냥 한 유형 안에 종류를 다 다르게 그냥 때려박아가지고 여기 들어있는 예를 들면 유형 5가 문제수가 5개면 그게 5 유형인 거야. 그래서 한 문제가 그냥 다 따로따로 내용이 있는 거라서 이제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난번에 점화식이라는 말을 소개했어.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 그래서 그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건 읽어드릴 수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나머지 2개, 지난 시간 배운 2개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뭐가 목표냐면 대입해서 쓰는 거야. 대입해서 써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했겠죠. 한 7번째 항 이 정도 물어보면 노가다 뛰라고 그냥.
근데 어쩌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옛날 교육과정부터 가르쳤던 선생님들이니까 선배들 배웠던 걸 가르쳐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50번째 항을 구하라. 이건 일일이 써서 구하기가 힘든 구조죠. 그거는 일반항 AN을 구한 다음에 50 대입해서 풀라는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지식이 좀 필요해. 그래서 오늘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이런 수열의 규칙성을 발견해서 일반항을 조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를 가르쳐 줄게요. 그걸 듣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니네가 이런 점화식 구조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대입해서 쓰는 거 말고 n번째 항을 구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제 좀 유형 소개를 좀 하려고 해. 그 중에서 이거부터 하나 공부할게요. 오늘 하는 건 거의 필기가 돼야 되는 내용인데 잘 모를 수도 있어. 어려워. 먼저 요런 말을 하나 배울게요. 계차 수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 영상에다가도 캡처를 해놓을 테니까 뭐 필기를 손으로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정리하세요. 일단 설명을 듣는 게 더 중요해. 계차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차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항과 항 사이의 차이인 거야. 근데 등차 수열 같으면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구했을 때 이게 똑같은 숫자들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얘는 그 밑에 있는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구해놓은 요 놈들 자체가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의 상황인 거야. 그게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을 이룰 수도 있어. 이러면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을 다룰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를 풀어줄 때도 노가다 대입해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뭐 계차 수열을 이용해서도 구해보고 실제로 그 문제 처리하는 변형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를 해볼게. 다는 몰라도 이런 거 좀 알아두세요. 항과 항 사이의 차이인데 그 차이 자체가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니네 제일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 이거 등차 수열입니까? 아니죠. 등비 수열이에요? 아니라고. 등차도 등비도 아닌 수열을 만나면 일단 빨리 항과 항의 차이를 구해보라고. 그래서 이 차이를 구해봤더니 얼마예요? 1. 이 차이는 니네가 이제 요 정도만 써주면 규칙성 금방 발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3이 되고 여기 4가 되고 여기 5가 되고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 항과 항 사이의 차이, 이게 계차들인데 이 계차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이렇게 이제 계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놈인데 이름으로. 그러면 여기서 n번째 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면 저 위에 있는 수열 5번째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1에다가 1 더하면 얼마가 돼? 2가 되고 그 2에다가 2를 더하면 4가 되고 4에다 3을 더하면 7이 되고 7에다 4를 더하면 11이 된다. 맞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처음에 있는 수열 여기 1에다가 밑으로 내려가서 요놈 4개를 쭉 차례대로 더하면 요거에다가 요놈 4개를 더하게 되면 실제 수열의 5번째 항이 구해지는 거랑 같다. 왜냐하면 1 더하기 1이 얘니까 2에다 2를 더하는 게 이거에다 이걸 더한 다음에 2를 더했다와 똑같은 말이니까 그럼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4에다 3 더하면 7이 됐던 거고 7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이제 11 나와. 자, 그래서 계차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원래 수열의 첫째 항에다가 그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수열에 이게 5번째면 4개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럼 n번째 거라면 몇 개를 더하는 꼴이야? n-1개를 더하는 거지. 이걸 그냥 전철 탄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여기 망우역이야. 여기가 시청이고 그럼 지하철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망우역에 도착해서 지하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몇 정거장 간 다음에 지상으로 올라오면 그 역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그럼 내가 여기다가 그거를 정리를 좀 해줄게. 개차 수열이라는 건 원래 수열이가 이렇게 A1, A2, A3, A4 이렇게 되어서 수열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라면 빨리 요 항과 항 사이의 차이를 구해봐라. 요걸 B1이라고 할게요. 이건 B2라고 하고 이거 B3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A의 n-1과 AN의 차이 요거는 뭘로 표시가 될까요?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 그럼 여기 뭐가 돼요? B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차이가 BN-입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고 싶으면 원래 수열의 첫 장 A1에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요 수열을 몇 개를 더하면 된다? n-1개를 더하면 돼. 그러면 n번째 항이 구해지는 거야. 또 다른 표현으로 쓰면 밑에 있는 수열을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 이 수열을 더하면 돼. 얘가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 합으로 구하면 되고 얘가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 합공식으로 쓰면 돼. 우리 성주도 등차 수열 합이나 등비 수열 합공식은 이미 외워놨죠. 웃지 말고 얘기해. 네. 우리 성주가 자신이 없으면 갑자기 대답 대신에 싹 웃어요. 마음이 풀어지긴 하는데 혼내줄